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시황 악화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7.2% 감소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3조 5,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하락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조 1,272억 원, 순이익은 1조 8,323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9%, 48.5% 하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국내외 시황 악화에 따른 철강 가격 하락과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 실적 저조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수소 환원제철 개발센터를 개소하고 탄소 중립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문의련 개발센터는 향후 포스코 고유의 수소 환원제철 공법인 하이렉스 구현의 전 단계인 시험 설비 구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수소 환원제철 개발센터에는 총괄부서인 하이렉스 추진반, 투자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 연구개발부서인 저탄소제철 연구소, 설계를 담당하는 포스코 ENC가 입주해 기술 연구부터 설비 구축, 시험 조업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합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노사가 특별 성과급을 둘러싸고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서강현 대표이사 취임과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2023년 임금 협상이 미루어지면서 최근 2개월 만에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70주년 특별 성과급 지급 규모,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은 임금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매주 1회 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정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철근 시장 정상화 위해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철근 가격이 거의 원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혹한기인 12월부터 2월과 혹서기인 6월 중순부터 8월은 모두 야간 조업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야간 조업 기간 동안 35% 정도 공급량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가공장 내 보관된 제강사 및 건설사 재고의 불법적인 전용과 판매 행위도 철근 시장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제강의 친환경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최근 직선철근, 코일철근, H형강, 열처리우판, 비열처리우판 5개 제품에 대해 국제환경성적 표지 인증 EPD를 취득했습니다. 환경성적 표지 인증은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국제적인 인증입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6월 친환경 인증 관련 TF를 구성하고 약 6개월간 취득을 취진해 왔습니다. 이번 인증 취득으로 동국제강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등 새로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아특수강이 완전 자회사인 세아메탈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세아특수강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4월 1일자로 자동차 부품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완전 자회사 세아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합병을 통해 세아특수강은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확보하고 특수강 소재 및 부품 가공 사업 시너지를 기반으로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세아특수강은 냉간 압조용 선제 CHQ와 이어 마봉강 등 특수강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세아메탈과의 합병으로 특수강 소재뿐만 아니라 부품 가공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아베스틸, 세아창 원특수강이 특수강 제품에 대한 스웨덴 환경성적 표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탄소압 금강 각재 선재, 환봉 등 주력으로 생산하는 세계 특수강 제품군에 대해 일괄 인증을 받았으며 세아창원 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선제 환봉평강 강관을 비롯해 공구강, 환봉평강, 특수합금강, 선제환봉 등 총 10개 특수강 제품군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 특수강은 이번 EPD 인증을 통해 환경 규제가 엄격한 유럽 지역 내 영업망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강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 영향 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저탄소 제품 개발과 공정 개선을 통해 글로벌 특수강 시장의 친환경 선두주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철강협회 WSA는 2023년 글로벌 조강 생산량이 전년과 유사한 18.8억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0억 2천만 톤으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으며 2위는 인도로 1억 4천만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일본 8,700만 톤, 미국은 8,070만 톤으로 4위, 5위는 러시아로 7,58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조강 수요가 인구 감소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스틸민트에 따르면 중국 조강 소비량은 지난 2020년 10억 톤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정체되어 2023년 9억 6천만 톤, 올해는 9억 7천만 톤으로 1%의 미미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조강 수요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하락 국면을 보일 전망입니다. 2020년 14억 1천만 명이던 중국 인구는 오는 2030년 13억 9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인구 감소 추세는 향후 수십 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20년 18.7%에서 2023년 20.9%로 증가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23.7%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철강 수요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스틸민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테인리스 공급 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인리스 생산량 5,700만 톤 가운데 중국 생산량이 3,600만 톤으로 6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스테인리스 연간 생산 능력은 5천만 톤 수준으로 스테인리스 가동률은 7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중국은 올해 700만 톤, 향후 600만 톤의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량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처음으로 3천만 대를 돌파하였고 자동차 수출량은 522만 대로 전년 대비 57.4% 큰 폭 증가했다고 해관 총서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수출량은 약 430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자동차 세대 중 한 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량은 177만 대로 67.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 산업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1차 보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분주한 모습입니다. CBAM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 철강 기업은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 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 철강사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경험했던 만큼 이번 CBAM 배출량 보고는 수월하게 준비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수입산 연료를 사용하여 냉연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수입산 연료에 대한 배출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배출량 정보 부재로 추가적인 비용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해와 파나마, 양대 운하의 통항 차질로 국내 철강 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의 상성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통항이 어려워지자 다수 선사가 희망봉 우회를 선택했습니다.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 주요 항구 도착 일정이 15일에서 20일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나마 운하가 갈수기로 선박 통행에 제한이 걸리면서 비용이 평년 대비 20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양대 운하의 통항 차질로 수출 물량 축소나 고객사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애로는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